최근 야근이 많아지면서 우리 고양이를 제대로 못 챙겨준 날이 많았습니다. 평소라면 깃털 장난감만 봐도 달려오던 쑥쑥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엔 피곤한가?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 고양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제가 느꼈던 걱정처럼 여러분도 혹시 우리 아이가 외롭지는 않을까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처럼 외로운 고양이를 보듬어주고 싶은 모든 집사님들을 위해 고양이가 외로울 때 보내는 7가지 행동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첫 번째 신호는 무기력하거나 놀이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는 행동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던 장난감이 시큰둥한가요? 또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처럼 보이나요? 많은 고양이가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신호가 바로 무기력증과 흥미 감소입니다. 223마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고양이의 활력이 크게 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놀이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 15분 짧은 시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평소보다 많이 따라다닌다. 고양이가 평소보다 더 집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나요? 흔히 껌딱지라고 부르며 귀여워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애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의학 전문 매체에서도 이를 분리불안의 대표적 신호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우리 아이가 외롭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 더 많이 놀아주고 아기들을 편하게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행동, 지나친 그루밍. 고양이가 몸을 핥는 그루밍은 당연한 행동이죠. 그런데 혹시 한 부위만 반복적으로 핥거나 털이 빠질 정도로 핥는 모습이 보이나요?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병적인 원인이 없을 경우 이런 과도한 그루밍은 스트레스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 스스로 진정시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방치하면 시민성 탈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환경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늘려주세요. 네 번째, 과격한 행동.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물론 양반향이지만요. 소파를 긁거나 테이블 위 물건을 떨어뜨리는 장난은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죠.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물건을 부수거나 집안을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행동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외로움과 분리 관련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분리불안을 겪는 고양이의 약 72% 정도가 파괴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충분한 놀이나 환경적 자극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처를 여러 곳에 배치하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제공하는 등 주변 환경을 바꿔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배변 실수. 가끔 주변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양이의 배변 실수에 대한 얘기가 자주 오가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분리 관련 스트레스나 불안의 대표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0년의 한 연구에서는 분리불안을 겪는 고양이의 약 70%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았다는 보고도 있었죠. 물론 비뇨기 질환이나 화장실 환경 문제일 수 있으니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식욕 변화. 사람도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중요한 시험을 망치거나 연인과 헤어졌을 때처럼 평소보다 밥을 안 먹거나 반대로 갑자기 식탐을 부릴 때가 있죠. 하지만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다묘 가정에서 다른 고양이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고양이의 46%가 식욕 감소를 보였다고 해요. 이는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고양이의 식욕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며칠 이상 음식을 거부하면 지방간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욕 변화는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세심한 관찰과 함께 필요하다면 수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마지막 7번째, 산만한 행동. 요즘 혼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집에 홈캠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 목적뿐만 아니라 집을 비웠을 때 이런 반려동물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 집도 혹시 몰라서 2대 설치했는데요. 2002년의 한 연구에서는 분리불안을 겪는 고양이에게서 불안정하고 초조한 행동이 자주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제 지인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같이 있을 때는 차분한 아이가 홈캠 속에서는 초조하게 돌아다니거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보였다며 걱정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집안을 초조하게 오가거나 평소와 달리 산만한 행동을 보일 때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정서적 스트레스나 분리불안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양이가 외로울 때 보이는 행동 7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함께 놀아주고 주말이나 휴일을 활용해 최대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의 신호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고양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간편하게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